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오후 8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죠. 원래 오후 12시에 뵙다가 오후 8시에 뵙고 있다 보니까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뭐 퇴근하고 보기에 좋다라는 평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오늘도 조금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와 함께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중간중간 이렇게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전화를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추가 매수라던가 손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시기 전에 전화를 주셔야 전략을 짜기가 수월한데 추가 매수를 하고 나면 현금도 없고 이미 매수가도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 비중만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대응하기가 더 곤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전화를 통해 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서 전략을 짜시는 거 어떨까라는 거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보고 고민들 풀어가 드릴 건데요. 시장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0.37% 정도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밀렸습니다. 0.43%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떨어졌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 이제 우리나라 대형주라고 하죠. 코스피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 우량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량주의 역할보다는 좀 테마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넘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GPU,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에 있는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과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면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지수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수가 올라오면서 어제까지는 상승하는 종목 대비해서 하락하는 종목이 좀 더 많아서 지수가 올라가도 내 종목은 안 간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면 오늘은 약간은 달랐습니다. 코스피가 0.37% 정도 올라갔지만 이제 우리가 상승하는 종목 대비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았었던 거에 비해서는 상승이 499고 하락이 371로 하락하는 종목보다는 상승하는 종목이 좀 더 많았다는 게 특징이고요. 오늘 반도체만 갔느냐라고 하면 또 그건 또 아닙니다. 반도체 대신에 오늘 급등 나온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죠. 우리가 보면은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가스 관련주죠. 그러니까 석유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석유 관련주는 아마 올 연말까지 그러니까 시추공을 하나 뚫을 때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시추공 하나를 뚫고 뭔가 이제 거기서 기름이 있다 또는 없다, 이번에 실패다 또는 성공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급등락을 반복을 할 것 같아요. 어떨 땐 급등이고 어떨 땐 급락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타이밍을 잘 맞추기만 한다면은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겠지만 엇박자를 타게 된다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제 저출생 관련주도 좀 급등이 나왔죠. 저출생으로 이제 말을 바꿔라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저출생 관련주들이 조금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출생이 지금은 뭐 심각하다, 아주 심각한 문제로 점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건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깨끗한 나라부터 해서 캐리소프트와 같은 아동용품부터 해서 뭐 기저귀나 또는 아동 콘텐츠 이런 것들 만드는 기업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출생 관련주들이 보통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건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제로투세븐이라든가 진짜 우리가 뭔가 알고 있는 대장주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은 바뀌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는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뭐 OLED 관련주인 뭐 풍원정밀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개별 호재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는 반도체 종목들을 일부러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다 생각이 들고 그 주체는 외국인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에 동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선물 시장에서 상향 베팅을 걸어놓고 현물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베팅을 하는 거죠. 우리 마치 경기로 친다면은 내가 축구 경기에서 질 거라고 베팅을 걸어놓고 일부러 지는 것과 같은 행동인 거죠.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기는 쪽으로 아예 그냥 전력을 다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상향 베팅을 걸어놓고 현물을 사들이는 모습이다 보니까 대형주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조금 달랐다라는 것이 포인트.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위쪽에 여기서 쌍봉을 그리고 빠지다가 지금 이제 쓰리봉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서 살짝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2,850부터 해서 2,90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흐름이 그렇거든요. 이때까지 흘러왔던 형태가 내려간다면 문제가 생기는 모양새지만은 내려가지 않는다면 2,90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수는 2,9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접근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900포인트까지 접근한다면 말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좀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갈까 안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2,900포인트까지 접근한다면 아마 전고점인 85,000원대까지는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저기까지 올라가봤자 수익이 크게 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저기까지 올라가봤자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가 조금 이렇게 고된 흐름이 될 텐데 삼성전자야 워낙 무겁다 보니까 저기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수익률을 조금 챙길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저기서 이제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2,900을 뚫고 올라가는 어떤 기이 현상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건 2,900까지 올라갔을 때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엔비디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조금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이 주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기대 심리와 약간 두려움의 심리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내가 엔비디아 안 갖고 있는데 올라가, SK하이닉스 안 갖고 있는데 올라가, 삼성전자 안 갖고 있는데 올라가라고 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휴게소에서 버스가 날 두고 갈까 봐 불이 나게 버스 정류장으로 다시 뛰어나가는, 주차장으로 다시 뛰어나가는 형태처럼 내 종목을 팔아버리고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업종을 옮기는 분들이 좀 많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까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를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투자자들을 뭐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지 않는 이상, 전화 통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적당한 수익률에서 우리가 팔아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고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저도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걸 맞출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제가 봤던 종목인데 살려고 했던 종목인데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보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하는 거나 제대로 하자. 밑에 있는 종목을 잘 잡아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보는 것을 목표로 투자하시는 것이 일단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내려와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추가 매수해야 될까 팔아야 될까 고민 많을 건데 지금 잘 보시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는 사이에 이미 올라가가지고 추가 매수 타이밍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 종목이 미동 없이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도 신저가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뭔가 움직임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그때가 오히려 투자 매수에 추가 매수에 절호의 찬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찬스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주셔가지고 확인을 받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들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를 제가 다 전략을 짜 드릴 거니까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이데일리 TV 채널에 생방송 채팅창이 있죠. 거기에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매수가와 종목명,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날려보도록 할 텐데 바로 첫 번째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지케어텍이요. 어떤 이지케어텍이요? 네, 21,000원에 샀어요. 21,000원에 사셨나요? 네, 10% 정도 됩니다. 비중은 조금 있으시네요. 네. 비중이 좀 적었다면은 추가 매수라든가 이런 걸 고민해 볼 수 있는데 37%의 비중을 실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미 비중이 많아요. 아니, 10%요. 10%요?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러면 10% 정도면은 아주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이 기업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의료 데이터, 의료 정보 시스템이라 해서 의료 AI라든지 의료 데이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막 엮여 있는 헬스케어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기업이 왜 요즘에 움직였는가 하면 오늘도 뭐 의료 대란 이런 것 때문에 난리 났죠, 그죠? 이번 주가 지금 계속해서 의사협회에서 전체 진료 거부하자, 파업하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은 쪽이 이제 의료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병원 의사를 만날 수가 없으니 그리고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에서 자꾸 이렇게 환자를 안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 동네 병원으로 이렇게 가는 거나 중소병원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아니 거기 또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대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픈 분들이 진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병원을 안 가더라도 일단 약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약만 먹어도 조금 살만하고 괜찮아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약들이 처방이 없으면 받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처방을 받아요라는 분위기가 요즘 분위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원격 진료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중대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서 보는 게 맞지만 가벼운 병이지만 처방만 필요하고 이미 진료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아 이거 의료를 그냥 원격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의료 대란이라든가 요즘 의사협회들의 이런 어떤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의료 정보 시스템 이런 쪽으로 주가가 약간 꿈틀꿈틀거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꿈틀꿈틀거리고는 있는데 사실 이런 상태에서 정부 입장에서도 야 너희 파업해? 알겠어. 그럼 하지 마. 우리 의료 데이터를 해갖고 전부 다 원격으로 갈 거야. AI로 갈 거야. 이러면은 완전 싸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부 입장에서도 의사들하고 완전히 그냥 벽을 지고 싸우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힘들 거고 그냥 주식시장에서 기대감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따금씩 그냥 꿈틀꿈틀거리는 거에 만족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도 꿈틀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파동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 당연히 내려오는 파동에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위로 올라갈 때 샀으니까 물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움직이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 내려갔으면 올라가는 거니까 내려갔을 때 지금 사놓고 올라갈 때 팔아야지 수익을 내는 건데 올라갔을 때 좋은가 보다 더 가겠지 하고 사버리니까 물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매매 습관을 고치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지금도 의료 AI라든가 의료 원격 의료라든가 의료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들 충분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냥 좀 더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매수가가 조금 어정쩡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간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하기에는 아직까지 이 테마가 활성화됐다라고 보긴 힘들고 단순한 이슈로 구설수 때문에 급등락을 반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에는 그닥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 할 거면은 어차피 지금 물려가지고 한 3, 4개월 지나가고 5개월째 지금 거의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조금 멀리 보고 투자한다면 정말 좋은 기업이 되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려고 하면 매수가가 이상해서 시청자님한테 별로 좋은 매수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중장기로 본다면은 혹여나 15,000원 이하로 빠져서 13,000원까지 빠진다면 좋은 기업이니까 그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면 매수가랑 괴리감도 좀 머니까 추가 매수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빠진다면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는 추가 매수 안 해도 튀어 오르면 시장라인 매수가까지 올라오거나 그 이상 2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익률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급등 나올 때 금방 팔아낼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없이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거예요. 그래서 홀딩하시고 빠진다면 15,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충분히 뜸을 들이고 지켜보다가 추가 매수하기 전에 전화 한번 더 주시면 되겠고 올라오게 된다면 일단 본전에서 더 이상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전에서 팔아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도 될지를 평가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네. 다음번에 이렇게 올라올 때만 안 사면은 지금 사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맞아요. 그냥 지금 사놓으면은 올라갈 때 다른 사람들이 21,000원에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상담받을 때 시청자님은 20%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내려갈 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LG 디스플레이 네, 19,000원에 15%요. 19,000원이요. 네, 산지 좀 오래됐어요. 자, 근데 일단 요즘 좀 오르는 것 네. 같아요. 요즘 올라가는 거 아무 의미가 없죠. 이 19,000원에 사셨는데, 그죠? 뭐 아니, 만 원에 사야 샀으면 되는 지금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지만 19,000원에 샀는데 뭐 지금 여기서 조금 움직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매수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는요, 이 기업이 괜찮냐 안 괜찮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주식을 기업이 괜찮은 걸 사서 우리가 그냥 뭐 보유를 한다거나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만족감을 느낀다거나 소장을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우리 좋아하는 가수, 뭐 지금 이제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대한민국이 좀 떠들썩한 뭐 임영웅 씨의 우리가 뭐 콘서트 앨범을 갖고 싶다. 뭐 이런 걸 한다면은 소장을 하기 위해서 약간 비싼 가격을 주고도 산단 말이에요. 갖고 싶으니까. 네. 네. 근데 LG 디스플레이를 뭐 갖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로 돈을 벌고 싶은 거지. 그러면 네. 우리가 임영웅 씨의 콘서트 앨범을 갖다가 이런 걸 사가지고 소장을 하고 싶다면은 비싸게 사도 상관없는데 그걸 되팔아서 수익을 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좀 싸게 오는 게 사실은 맞겠죠. 장사로 생각한다면. 그죠? 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이 나쁩니까 하면 참 좋은 기업이죠. 근데 이거를 19,000원에 사가지고 수익을 남겨서 마진을 남겨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의 잘못인 거지 이 기업은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명심하시면 되겠고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주가가 우하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려가는 동안에도 파동이라는 거 만들어요. 안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지금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5만 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떨어져서 1만 원까지 내려와 있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한 번에 상승, 두 번 상승, 세 번 상승, 네 번 상승, 5번, 6번 이렇게 상승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마다 100%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내려가는 종목이라도 아래쪽에만 잘 잡으면 수익이 나는 건데 내려가는 종목을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빨간색인데 지난번 올라왔을 때 샀으니까 그다음 내려가는 타이밍에 물려버리게 되는 게 뭐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결과예요. 숨을 마셨으면 내뱉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주식을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이 내려갔을 때 사기만 하면 기다렸을 때 시청자님은 내려가는 걸 싹 다 기다렸으니까 내가 이거 3년 기다렸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가고 힘들어 죽겠어요지만 지금 사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3년 기다리면 수익이 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다림을 할 것인가는 내가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에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좋은 기업이고요. 지금 실적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수준이고 지금 약간 흑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적자 났다가 흑자 났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흑자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그 과정이고요. 디스플레이 산업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야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AI가 발전을 하면서 그래픽 카드가 지금 뭐 많이 팔린다, 그래픽 카드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해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막 급등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래픽 카드만 좋아지면 뭐합니까?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안 좋아지면은 AI가 아무리 좋은 화질의 영상을 만들고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의 디스플레이가 영 좋지 않으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AI가 정말 사실에 정말 이렇게 입각한 정말로 화질이 너무 뛰어난 초고화질 영상을 만들었는데 집에서 흑백 TV로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디스플레이라는 것이 AI가 발전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멀리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지금 당장 힘든 건 사실인 게 맞아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당장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라고 한다면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힘들고 솔직히 2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저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힘들고 아래쪽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뭐 12,000, 3,000원대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사놨다라고 한다면은 이 10,000원에 사놨으면 14,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한다면 수익이 나는 자리인데 시청자님은 19,000원 사놨으니까 그 수익 나는 사람들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매수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14,000원까지 매수가를 떨어뜨리려면 30% 이상 비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30% 이상 비중이 들어갔을 때 본전 겨우 찾고 나온다는 건데 그러려면은 사실 좀 더 매수가가 더 낮은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건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고 적자 이슈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아래쪽에 하는 게 19,000원 산 사람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격을 많이 낮추는 게 다음번 상승 나올 때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0원에 추가매수 하는 11,000원 지금 여기에 추가매수 하는 것보다는 아니 9,000원, 7,500원에 하는 게 19,000원 산 사람은 매수가를 더 많이 낮추겠네요. 그죠? 네. 11,000원에 추가매수 하시게 되면은 시청자님 매수가는 아마 15,000원대나 16,0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7,500원에 추가매수 하면 13,0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어디가 탈출이 쉽겠습니까? 하면은 당연히 13,000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가 빠지는 걸 오히려 기다려야 되는 것은 시청자님인 거예요. 내 주가 빠지면 지금 종목이 박살나는데요가 아니라 추가 매수 계획이 있다면은 내려가야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시청자님 지금 올라올 때 추가 매수 할까요? 하면 안 돼요. 어떨 때 해야 되는 거죠? 더 내려갔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거 추가하면서 할까요? 팔까요? 이게 아니라 팔 거면 본전 팔아야 되는데 그건 안 될 거고 물 건너 갔고 두 번째는 매수를 할 거면 내려갔을 때 더 싸게 사야 되니까 이것 조금 올라올 때 추가하면서 하면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전화를 주시거나 내려왔을 때 문의를 하시는 게 좋다. 오히려 10,000원 깨고 내려갈 때 9,000원에 가깝게 10,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하는 것이 다음 상승에 유리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여기서 10,000원에서 바닥을 잡는다고 가정하더라도 1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을 때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바닥을 확인하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로 내가 지금 탈출을 노린다면은 지금 3년 기다린 건 내가 너무 빨리 샀기 때문인 거고 지금부터 3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SK 이노베이션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7만 3,500원에 10%입니다. 비싸게 사셨네요. 그죠? 그런데 이거 18만 원에 네. 사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손절 조금 하고 단가 낮춘 게 17만 3,500원. 단가를 낮출 이유는 없었는데 뭐 손절은 뭐 안 하셔도 됐는데 일단 뭐 하셨다고 하니 뭐 잘했습니다. 뭐 일단 제가 늘 말하지만 손절이든 뭐든 간에 하기 전에 좀 전화 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하고 나면 전화하기 이미 너무 힘듭니다. 물이 엎질러 졌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게 내려왔다고 힘들 이유가 뭐가 있나인 겁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제 원론적으로 가봅시다.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원론적으로 가볼게요. 얘가 주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내가 힘든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볼게요.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뭐가 힘들죠? 내려왔어요, 주가가. 그럼 내 계좌에 손실률이 찍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손실률이 찍혀 있는 걸 보면서 힘든가요? 무엇이 힘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손실률이 찍혀 있는 게 힘든 건가요, 혹시? 그 손실률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래요? 어때요? 조금 신경이 좀 많이 써 있다. 그러니까 왜 신경이 쓰일까요? 주가 내려갔는데 왜 신경이 쓰일까요? 뭐 때문에 신경이 쓰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왜냐하면 주가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강의도 많이 하고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시청자님이 오늘 손절했기 때문에 손실이 난 겁니다. 손절 안 했으면 손실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계좌에 찍혀 있는 그 손실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팔면 이 정도의 손실이 날 겁니다라고 예고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팔면 이 정도의 손실이 날 겁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누가 제 옆에 와가지고 지금 이 아파트 10층 옥상 꼭대기 올라와 있는데 문현진님 여기서 뛰어내리면 아마 사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크게 다치고 사망까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뛰어내릴 생각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내한테 왜 하지? 난 상관없는데 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뛰어내리면 다치고 큰일 난데 아이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나온가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건 사실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시청자님이 지금 막 밖에 나가서 차도에 뛰어드시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하니까 무서우세요? 우리가 차도에 뛰어들면 다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달리는 차에 뛰어들면 다칠 수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안 뛰어들 거잖아요, 그죠? 안 뛰어들 거니까 내가 지금 차에 치는 걸 무서워해야 됩니까? 안 뛰어들 건데 나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손실이 나고 있는 중이라는 게 내가 팔 게 아닌데 왜 손실이 나는 게 무섭지라는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은 혼자만의 망상과 혼자만의 두려움과 그래 손실이 날 수 있구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손들을 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손실이 발생이 돼버린 거죠. 차도에 뛰어들면 다칩니다. 하다 보니까 아이고 뛰어들면 내가 뛰어들어야 되겠다고 뛰어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하시고 계시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손실 났을 때 우리가 손절하려고 주식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수익 났을 때 하려고 하는 거고 못해도 본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를 생각해서 올라갈 수 있다면 추가 매수 또는 홀딩을 해서 팔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그 겁에 질려서 망상에 질려가지고 손절까지가 눌러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식은 마인드 싸움이에요. 저는 네. 이거를 단가를 조금 낮춰서 원래 15%였는데 5%를 손절을 했거든요. 네. 그 손절을 한 것만큼 내려가면은 더 손절을 사서 할 의미가 없었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손절을 하는 의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주식은 손실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애초에 매수를 잘하는 게 1번이고 잘못했으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추가 매수라는 단계를 잘 이용하는 게 2번이고 안 되면은 올라갈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내려갈 기업이면 손절하는 게 맞는 거고 올라갈 기업이면 손절 안 하는 게 맞는데 SK 이노베이션 충분히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까지 빠져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은 여기 10만 원대 자리를 잡고 이제 15만 원 내지 17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데 굳이 손절할 이유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손실 난 걸 시청자님 어디서 메꾸시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메우실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SK하이닉스를 잘 어루만지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님 계획이 있으셨겠지만 그 계획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손절할 이유가 없어요.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손절할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들고 스스로의 마음이 지지 마라, 스스로의 계획에 빠지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에 종목이 조금 올라오고 있지만 이게 상승세로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올라오다가 뒤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14만 원에 가깝게 하는 것이 맞았지 뭐 지금부터 벌써부터 이렇게 할 이유는 없었는데 지쳤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해버린 거지 원래는 14만 원, 15만 원까지 올라
올라갈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논스톱으로 올라간다면 14, 5만 원대까지 올라갈 텐데 이미 손절하셨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비중 줄이지 마시고 내려갔을 때 다음번에 10만 원 지지가 되는가 여부를 확인해서 계획대로 하시면 됩니다. 10만 원 이거를 내가 지금 5% 정도 비중 줄였는데 다시 늘릴까요? 10만 원 됐을 때 다시 한번 봅시다. 10만 원 자리 잡을지 또는 그 이하가 될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되 이제는 손절을 하지 마세요. 이건 손절할 종목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역사적으로 손절을 했다면 앞으로 평생 부끄러운 종목이 될 겁니다. 종목은 이건 손절할 종목 아니니까 그냥 홀딩하셔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14, 5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저기서 비중을 줄일지는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떨어진다면 10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할지를 다시 한번 더 전화 주셔가지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면 이거는 손실 안 내고 나올 수 있어요. 예. 네, 그렇게 잘 대응을 하시면 10만 원 되겠습니다. 초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죠. 10만 원 왔을 때 전화를 주세요. 저도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가 강연의 일정을 조금 체크해보고 돌아올 텐데요. 강연의 일정 보고 상담을 계속 이어가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광주와 익산으로 갑니다. 광주에 상공회의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하 1층 2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광주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일요일에 제가 익산으로 갑니다. 익산에는 오후 1시가 아니라 오전 11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TX역 익산 2층 개날실에 보면은 오전 11시에 저희가 강의 준비할 거니까요. 많이들 와주셔서 오프라인 강연도 재밌습니다. 오셔서 강의 재밌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주식은 정신력 싸움입니다. 주가가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실 내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가 없는지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돈이 없는지, 시간이 없는지. 난 시간은 넘쳐나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을 자꾸 날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손절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손절이 필요한 고가 라인대가 있긴 있는데 그런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우량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손절보다는 홀딩이 훨씬 유리하고 그리고 추가 매수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현금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거는 우리가 막 미리 예상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가 추가 매수 자리가 맞을지 전략을 짜서 다시 한번 확인받는 게 좋기 때문에 항상 전화 열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될지 고민될 때 전화를 꼭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할까 싶네요. 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한화 볼까요? 하나 테크놀로지인가요? 코난 테크놀로지인가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고요. 제가 자막을 안 보면 무슨 종목인지 모르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고요. 32,000원에 10% 정도 비중을 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좋은 기업인가 아닌가부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기업이 좋은가 안 좋은가가 아닙니다. 올라갈 재료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재료가 없으면 안 가요. 차도 기름이 없으면 안 가요. 우리 길에 보이는 막 정말 슈퍼카라던가 외제차라던가 이런 것들 정말 삐까번쩍한 자동차들 많이 보이죠. 그 차도 아무리 좋아봤자 기름 없으면 안 가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이 있는 기업을 사야 되는 거죠. 기름이 있으면요. 우리가 정말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도 가고요. 전기자전거도 가고요. 우리 옛날에 그 티코 이런 것도 갑니다. 아반떼도 가고 모든 자동차 다 가요. 소형차, 중형차 할 거 없이 다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보면 기업이 어느 정도만 괜찮으면 재료가 있나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업이 좋은가 봤더니 코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기업의 재무제표는 썩 좋지 않습니다.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가 조금 나고 있고 적자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기업은 별로 그닥 안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뭐 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텍스트 AI, 비디오 AI, AI네요. AI 이쪽으로 엮여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죠. 오픈 AI도 지금 계속해서 챗봇 GPT 만들고 있고 저기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챗봇 CPT라고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강의를 하겠다 이런 GPT도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걸 봤을 때 AI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좀 하위 쪽에 있죠. 기술력이 성장해 나가는 속도가 많이 느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확대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할 거고 그리고 AI 시장이 점점 커질 때마다 테마주로서 움직일 재료는 충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SK하이닉스가 그래픽 카드를 팔아가지고 돈 버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올라간다고 SK하이닉스도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난 테크놀로지도 오픈 AI라던가 AI 시장이 점점 커짐에 따라 가지고 뒤에 주가가 다시 급등 나올 수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럼 급등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지금 이거 내려왔다고 손절할 이유는 없겠죠. 왜냐하면 급등 나왔을 때 파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럼 추가 매수를 할까요? 라는 질문한다면은 아니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요. 이게 지금 차트가 전부입니다. 이게 이제 재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상장된 차트를 전부 다 보고 있는 건데 어디가 바닥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상장된 지 3년 내지 4년 정도가 지나가야 우리가 바닥이구나를 평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10,000원을 깨고 내려갈지도 모르는 거고 또는 15,000원에서 자리 잡거나 2만 원 자리 잡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재료는 살아있으나 추가 매수를 하시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고 신규 매수하기에도 앱 AI 관련주 살 거였으면 다른 걸 사는 게 맞았지 신규 상장들을 사기에는 조금 무리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재료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튀어 오르긴 할 거니까 튀어 오를 때 만약에 힘이 있어가지고 뭐 27,800원까지 올라가 준다면 저기서 타협 보고 저는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려갔을 때 15,000원짜리에서 일단 자리 잡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15,000원 내지 한 17,000원쯤에서 자리 잡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은데 자리 잡는다는 개념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 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인기 없이 거래 없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도 거들떠보고 있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최소 거래량이 한 300만 주 정도 이렇게 터지게 된다면 그때 음봉으로 빠지면서 터지든 양봉으로 올라오면서 터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래량이 많이 실려 나오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 되고 그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팔면 손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실 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투자 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잘 해서 마무리 잘 지어서 나오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화신입니다. 화신을 매수하셨고요. 16,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린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린이라 단어를 되게 안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많은 컨텐츠에서 또는 경제방송에서 TV 방송에서도 주린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주식하는 초보를 이제 주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는 초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그 순간 실전입니다. 내가 주린이라는 딱지를 굳이 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나오는 그 순간 실전입니다. 우리 운전도 그렇거든요. 초보 운전이라고 아무리 딱지 붙이고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사고 나면 내가 진 거는 진 거예요. 내가 뒤에서 박는다고 해가지고 초보니까 봐주세요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그 순간 실전입니다. 계좌 연 순간 실전이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주린이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린이라는 단어가 초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낙인 찍지 마세요. 난 주린이니까 잘 몰라요. 주린이니까 괜찮을 거야. 주린이니까 좀 알려주세요. 주린이니까 이러지 마세요. 난 주린이가 무조건 아니어야 된다라는 강인한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려면 이거 상담을 할 때 잘 배워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급등 나온 거 사지 마세요. 초보일수록 우리가 운전도 초보일수록 함부로 운전하는 거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급등 나온 이런 종목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급등 나온 종목을 매매한다라는 것은 초보 운전으로 따진다면은 칼치기라고 하죠. 차 사이사이를 막 숑숑숑숑 요리조리 해갖고 막 급발진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엑셀을 밟아가지고 운전하는 그런 스타일을 말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프로 레이서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일반인들 제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급등을 한 종목들은 천하 제일 단타 대회입니다. 모든 단타 하시는 분들 천하에 있는 전국에 있는 고수들과 외국에 있는 고수들까지 다 달려드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는 꼴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급등 나온 종목을 일단 첫 번째로 하지 마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 추가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추가 매수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잘 추가 매수 안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잘 들고 가셨고요. 세 번째는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잘못했다면 올라올 때 타협 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손실 좀 나더라도 매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요.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네 번째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고점을 뚫으면 더 가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자리에서 바로 직전 고점입니다. 이렇게 폭폭 튀어나와 있는 이렇게 꼭지점 있죠. 꼭지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자리 우리가 전고점이라 부르는데 이런 자리가 넘어서게 되면은 더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추가 가능성이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현대차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자동차 부품주들 계속 이렇게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은 자동차 부품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인데다가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가지고 아마 지금 상승세가 올라오게 된다면은 매수가까지는 올라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매수가가 16,400원에서 좀 애매할 수 있겠네요. 일단 16,000원대, 15,5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저기까지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세요. 다섯 번째 가르침입니다. 분할 매도하세요. 이 13%이기 때문에 15,500원째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바로 절반 정도 매도해버리시고 나머지로는 16,000
17,400원이 내 매수까지까지 오는가 안 오는가 보고 있다가 오면 조금 더 욕심내가지고 17,000원에 팔듯 뭐 그래도 되는데 왔을 때 안 간다. 그럼 다 팔아버리세요. 그래서 손실을 약간 각오하고 다 판 다음에 다음번에 6번째 가르침입니다. 내려왔을 때 사세요. 올라온 걸 사지 말고 내려왔을 때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걸 보고 사세요. 그래야지 수익 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린이 딱지를 떼기 위해서 오늘 상담 다시 한 3번 정도 돌려보시면 정말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걸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린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전자고요. 10만 원에 10%요. LG전자 10만 원에 10%요.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때 전화하신 분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뭐 LG전자 10만 원 10%잘 샀네요. 뭐 최근에 떨어졌을 때 사셨나요? 예. 잘했네요. 이거는 뭐 차트를 좀 보실 줄 알아야 사는 자리인데 운이 좋았든 아니었든 이번 자리를 통해서 운이었으면 이런 자리 사면 수익이 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이 아니었고 내가 차트를 본 거라면은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다음번에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학습, 경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LG전자는 제가 그 월요일에 상담을 했던 종목인데 월요일에 상담을 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거든요. 현대차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현대차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지 않느냐. 지금 LG전자를 사람들이 가전제품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이 종목은 전장산업이라고 하죠. 자동차 전장산업 쪽으로 이렇게 매출이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LG전자가 나중에는 지금 가전제품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조금만 지나보면은 바로 자동차 부품주로 엮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빨리 그렇게 엮여가지고 이야기가 나올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LG전자가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자동차 쪽으로 해가지고 북유럽 히트부터 해가지고 뭐 현대차랑 손을 잡았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이제 올라오게 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자동차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과거에 이제 2021년에도 애플카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자제품 관련주라기보다는 자동차 관련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는 충분히 남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고 그리고 단타성으로 짧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홀딩 하셔가지고 여기 올라올 때 12,000원이라든가 12만 원이라든가 13만 원까지 일단 올라가는 걸 좀 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장기로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장기로 봤을 때 한 번도 안 밀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기로 가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살고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는 정말 예술 같은 매매를 하실 수 있다면야 샀다 팔았다 하시면 되는데 그런 예술적인 매매를 못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목표 수익률을 올려가지고 주가 파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을 노리지 마라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전고점 언저리까지 올라가면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12만 8천 원대, 12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면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여냈다가 빠진다면은 그때 뭐 다시 또 11만 원 이하에서 다시 또 모아가는 형태로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가면서 모아가시면 되고 올라오면 또 13만 원대 팔아내시고 하면 되는데 제가 말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 예상은 12만 8천 원대에서 맞고 떨어져가지고 딱 예상이 그림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또 그렇게 그림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상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상치를 시청자님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응용해 나가면서 뭔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전략을 짜기가 힘들다면 그냥 들고 가셔서 15만 원대 이상에서 팔아낸다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괜히 샀다 팔았다 하시다가 오히려 비중이 꼬여버리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으면 시작조차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냥 홀딩하시고 15만 원대 매도하신다 생각하고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트래픽 S트래픽이고요. 4,800원에 5%입니다. 4,800원에 5%. 예. 일단 비중이 적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일단은 매수가가 좋은 편은 아닌데 비중이 적어서 얼마든지 이거는 수정이 가능하고 손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희석시킬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높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비중이 적으면 밑에 내려왔을 때 매수가를 희석시켜가지고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1,000만 원치 사놓고 1,000원까지 떨어진 주가가 있다고 예를 들었을 때 1,000원에 1,000만 원 사게 되면요. 1,818원이 됩니다. 내 매수가가 그만큼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000원에 샀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1,000원에 왔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냐가 1,000원이 바닥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것뿐인 거죠. 그래서 주식은 내가 산 매수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뭐 비중만 적으면 되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비중이 5%라서 크게 문제가 없고 걱정할 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금이 있냐인데 현금이 있겠죠? 예, 5%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하신 금액만큼 사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5% 정도 더 있는 게 좋고요. 일단 에스트래픽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지금 3,700원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전기차 인프라 이런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하고 교통 관련 인프라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나쁜 기업이다라고 하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쪽이고 최근에 이제 막 전기차 쪽으로 엮이려고만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시청자님도 이 작년 8월에 막 올라올 때 전기차 관련주인 줄 알고 샀다가 지금 물려있는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갖고 있다 보니까 충전소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메리트가 별로 없죠. 근데 그 외의 산업으로 본다면은 사실 자율주행 쪽으로도 엮여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테마는 좋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얼마든지 뭐 3,600원 지금 이 자리면 저는 비중을 조금 더 실어도 괜찮지 않나 싶은 자리예요. 이미 자리를 너무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비중을 좀 더 실 때 문제는 뭐냐면 이 저점이라고 보여지는 차트가 여기가 지금 여기 이하로 잘 안 빠졌잖아요. 그죠? 3,700원 이하로.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여기 이하로 이제 절대 안 밀릴까요? 아니면 밀릴 수도 아니요, 있을까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가 아니라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정정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것 같아요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매수도 못 하게 되고 손절하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어요. 이거라도 건져야 될까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다라는 생각을 이제 앞으로 믿지 마세요. 그냥 가능성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올라갈 수도 있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시는 거는 투자할 때 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건 기억하시고 어쨌든 지금 이건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싣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 때 추가 매수할 현금이 있다면 지금 추가 매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추가 매수할 현금이 없다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죠. 그죠?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떨어졌을 때 3,000원이라든가 2,6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떨어지는 건 의미 없습니다. 추가 매수하면 매수가 많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면 더 있다면은 지금 먼저 한번 하시고 5% 매수하셔가지고 10%까지 늘리신 다음에 뭐 더 떨어지면 나중에 뭐 20%까지 늘려도 되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돈이 없어요 하면은 그냥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홀딩 하셔도 이 기업은 올라올 때 6,000원 이상까지 급등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 내는 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금 요매에 따라서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 나중에 해야 되냐가 결정되니까 그건 스스로의 결정에 맡기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게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예, 저 피코그램이요. 피코그램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5,000에 20%요. 5,000원에. 20%. 좀 좀 오래됐어요. 그렇군요. 뭐 사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전 오래 전부터 계속 사고 팔고 했던 종목인데요. 정말 위험하네요. 예. 제가 늘 말하지만 예전부터 사고 팔고 했던 종목을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만만해서 그래요. 만만하거든요. 내가 좀 수익 좀 봤는데 니는 내 손바닥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피코그램으로 한동안 수익 보나. 야, 네가 움직여봤자 내 손바닥 아니지. 떨어지 봐라 올라가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요, 사람이 원래. 되게 방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자만하지 마라라는 게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수익 봤다고 해서 그 종목이 만만한 건 아니고 그때 타이밍이 좋았던 거지 지금도 똑같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고 격언들이 많고 투자의 대가들이 책에 많이 적어놨어요. 자만하지 마라는 것이 그냥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수익 냈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가 많은 종목들 다 섭렵하고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몇 번 수익 봤으니까 얘가 좀 만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들어가게 되고 들어갔을 때 또 내려가게 되면은 수익 봤던 기억 때문에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싶어가지고 추가매수해서 비중이 많아지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번 경험을 토대로 많이 배우시면 좋아요. 수익 난 기업을 당분간 쳐다도 보지 마세요. 내 마음이 식을 때까지 완전히 다시 이 종목이 객관적으로 보일 때까지는 그냥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만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명심하시고 피코그램이 지금 움직일 만한 테마는 아니에요. 일단 원자력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한데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은요. 정수기 필터, 정수기 쪽인데 얘가 지금 올라갈 이유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죠. 네, 정수기 필터 뭐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저는 지금 올라갈 이유 딱히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정수기 필터, 정수기 쪽 엮여 있긴 한데 이게 뭐 원자력 발전할 때 뭐 그 오염수를 뭐 필터한다 이런 내용으로 옛날에 올라갔긴 했었는데 그것도 웃기고 좀 어이가 없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딱히 지금은 올라갈 내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힘없이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는 게 관심이 들어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거는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저도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또 어떻게 해야 일단 될지. 탈출할 거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니라 반등 나와야지 뭘 계획을 짜죠. 반등이 나왔을 때, 그렇죠. 반등 나왔을 때 뭐 4,000원이 됐든, 뭐 4,200원 됐든 답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나오지도 않는 종목을 갖다가 지금 전략을 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나와야 그렇죠. 여기서 팔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 해드릴 텐데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은 그냥 관망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있나니까 재료도 별로 없는 걸 뭐 스스로도 인정하시고 저도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올라갈 재료가 별로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실적이 좋은 거 하나만은 딱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실적 좋은 기업이 딴 것도 기다리고 있는 많은데. 중이죠, 그냥. 아니 그러니까 실적 예. 좋은 기업이 자동차 부품부터 해서 딴 게 많은데 지금 정수기 필터에 누가 엔비디아 날아가고 있는데 정수기 필터 바라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아니 저도 답답해요. 동해에 지금 석유가 발견됐다는데 누가 정수기 필터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료가 조금 이제 불분명하고 불확실하다라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작년 12월 달에 급등 나온 걸 보니까 내려가는 게 더 이상 이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여기서 나도 좀 발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모습이었던 건지 올라가는 그림이 한번 나왔으니까 일단 뭐 머지않은 시기에 반등이 한번 줄 것 같거든요. 그 반등이 아마 네. 바닥 잡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적은 나름대로 네. 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옛날에 급등 막 한때 급등 엄청 세게 해가지고 빠진 거품이 좀 심하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많이 빠진다면 한 2,500원까지 그러니까 시장의 매수가 대비해서는 반토막이지만은 저기까지 빠져도 추가 매수 대응하기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거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반등이 혹여나 네. 나와준다면 한 3,800원대부터 비중을 줄이시는 게 오히려 좀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3,8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줄이기 전에 다시 네. 한번 전화를 주세요. 저기서 줄이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맞거나 추가 매수를 나중에 노려보는 게 맞을지를 그때 다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왜냐하면 올라올 때 어떤 테마로 올라왔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테마 없이 이유 없이 올라오면 거기서 끝나버릴 건데 우리가 뭐 전략 짤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정수기 필터 테마인데 원자력을 엮인다거나 정수기 필터 테마인데 뭐 석유도 뭐 필터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석유 관련주를 엮일 수 있는 거고 뭐 엔비디아 갑자기 거기서도 뭐 정수기를 많이 씁니다 해갖고 뭐 엔비디아 관련주를 엮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엮이는가를 보고 더 갈 테마네요, 아닐 테마네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 보고 네. 다시 한번 판단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관망하시고 손절할 종목은 네. 아니니까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 올라올 때 다시 한번 문의 알겠습니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주식시장 상담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비싸게 사면 상담이 좀 어려워집니다. 근데 싸게 사면 상담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담을 좀 더 쉽게 받고 쉽게 해결하고 하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걸 제가 광주에서 토요일 오후 1시에 강연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요일에도 익산에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익산에서 오전 11시에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KTX로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싸게 사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반기 시장이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략을 짜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략도 제가 제시하도록 할 테니까는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내일 또 다른 멘토님께서 오후 8시에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